네, 자, 여러분, 교재 211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거래 계속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리가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에 대해서 이론 부분에서도 한번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그 실무 수행을 할 때 또 한번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한 부분이 바로 요 내용을 제가 가리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이나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실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한 거예요. 네. 사무적인 실수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1, 2번은 거의 다루질 않아요. 다음은 이제 3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뭐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네.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사업체 우리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뭐 신용카드 영수증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 지출이 사업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비영업용 승용차인데요.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 중에 비영업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택시 회사의 택시가 아니고 그다음에 운전 그 교육 학원의 그 운전 교육용 승용차가 아니고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것을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업무용 차라고 그러죠. 업무용 승용차.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예, 여기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접대비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샀는데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이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안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세 사업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면세 사업자는 아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겸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과세와 면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이런 겁니다.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뭐 시험에서는 이것은 면세 사업에 관련해서 매입했다 이렇게 딱 찍어 줍니다. 문제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거죠. 어, 만약에 슈퍼에서 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500만 원짜리 냉장고.
냉동 그 냉장고를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샀으면 거기 부가세 50만 원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에는 그 무슨 냉장고냐면은 채소 냉장고라고 그래. 냉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야채만 보관하는 전문 냉장고예요. 야채만. 예. 다른 건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야채라는 재화는 뭐냐면은 면세입니다. 예.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냉장고를 샀어요. 거기에 대한 매입세금 공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냉장고를 샀는데 음료수 또는 뭐 이런 거, 예, 과세 제와인 뭐 음료수라든가 또는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하는 냉장고다. 그거는 과세 사업과 관련된 냉장고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지가 면세 제와이기 때문에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토지 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토지에다가 뭐 시설을 하는 것을 토지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토지에다가.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토지에 어 그 우수 배관이라고 그럴까요? 예, 우수관 공사를 쫙 했어요. 토지가 소실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우수관 공사, 토목 공사 하는데 가령 2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 공사업체에서 공급가액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200만 원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사비는 토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걸 토지로 회계 처리하게 되고요. 회계 처리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예. 토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네. 그래서 FAT 1급에서 만약에 공제받을 수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낸다 그러면 대체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3, 4, 5, 6, 7. 예, 불공제 사유가 3, 4, 5, 6, 7번에 들어있는 요 정도를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밑에서 이제 그 실무 수행 6번, 뭐 7번 이거 할 때도 아마 이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매입세. 예. 원칙은 이런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데 과세기간이 끝나고 예, 확정신고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 해줘요. 소급해가지고 나중에. 네. 그래서 뭐 8번도 이것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적인 어떤 예, 실수, 부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고 8번도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이라도 꼭 하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기일 이전에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8번의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매입세 못 받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증빙에 따라서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달라요. 메뉴가. 자, 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불공제 내역인데 그것이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위에서 열거한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위에 있는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되는데 증빙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다. 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다 하면은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그 앞에서 말이죠. 전표 관리, 자금 관리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개 했었죠.
SK 주유소의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그 현금 영수증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가세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야 여기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게 세금 계산서에 쓰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 해야 돼요. 신용카드 건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갈비집에서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어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이거 매입 부가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다. 이유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면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두세 건 정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증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텐데 그때 유형이 바로 불공이라고 하는 54번 유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54번 불공 첫째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어야 된다. 예.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수행 6번을 이제 보십시다. 수행 6번을 보시면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네.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액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대비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액자 가게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건 부가세를 신고해야 돼요. 예. 공제받을 수 없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공제받지 않겠다라는 선택이 바로 54 불공이라는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황태자 펜시에서 받아온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23일이니까요.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9월 23일 입력하시고 유형 54를 입력하면은 합업창이 하나 뜹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인 경우에 부속 서류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 서류를 만드는데 꼭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그 서류가 잘못 만들어져요. 자, 이 선택이 뭐냐면은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것이다 하고 저 밑에 9번에 있잖아요. 여기를 딱 클릭해줘요. 옵션 단추 클릭. 그리고 선택 단추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입력을 해요.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가 황태자 편식. 전자세금 계산서이므로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됩니다. 훈계는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네요. 여러분 자기압수표에 대해서 앞에서 어음과 수표 쪽에 정리를 할 때 자기압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이 뭐라고 배우셨죠? 언제나 현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현금 분계하면 되겠네요. 1번. 네, 그랬더니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액자는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라 왜 샀냐면은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뭐로 해야 되냐면 비용 처리해야 돼요. 접대비. 800번 대 접대비로 해야 됩니다. 813 매출거래처니까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813. 그래서 이걸 분기를 손으로 쓸 때는 차변의 접대비 38만 5천 원, 대변의 현금 38만 5천 원 이런 분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매입점표를 입력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에는 이 매입세액을 따로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렇게 분개를 했었어요. 예, 지난 시간까지. 예, 부가세 대급금이다. 그런데 지금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요 35,000원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35,000원이 모두 접대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공급가액만 접대비가 아니라 공제 못 받는 세금도 그냥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형을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왜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나 하고 이거 예, 왜 매입인데 왜 부가세 대급금이 없지? 우리가 불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불공. 예, 공제받지 않겠다. 하면은 이 부가세가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접대비면 접대비에 포함될 거. 네. 자,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그래서 불공의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의 분계는 없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죠. 자, 뒤에 넘기면 불공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니까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5인승, 8인승 이하에 해당되니까 이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가 되는 어, 승용차라고 승용차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차를 외상으로 샀네요. 믿음 자동차에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정리한 대로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가 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이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4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이제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로 고치신 다음에 유형에다가 54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공제 사유창이 뜹니다. 예. 여기서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뭘로 해줘야 되냐면요. 번호로 3번에 있네요. 3번. 비영업용 승용차. 네. 선택을 하시고요. 분명에다가 그랜저.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 거래처는 믿음 자동차.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이건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상 분계하면 분명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2번. 네. 외상 매입금 분계 확실히 됩니다. 안 고쳐져요. 이거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없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매입채무라고 그래요. 매입채무. 매입채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외상을 한 것이 매입채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상매입금으로 하지 말고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외상분계는 외상매입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분계를 뭘로 해야 될까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현금이 아니라 혼합으로. 네, 3번 혼합. 혼합으로 바꿔가지고 자 우선 차변에 그랜저는 유형재산으로서 개정 과목이 뭐죠? 차량 운반구로 코드를 입력 208번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대변은요? 미지급금 2,7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 거래처가 믿음자동차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금액을 차고 없이 차변 대변 똑같이 잘 입력했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 부가세가 어디로 갔어요?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다. 예. 부가세 대금금 분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불공에 대한 유형으로 두 건을 해봤어요. 하나는 접대비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수행 8번과 9번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 8번은 뭐냐?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두 번 해봤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세 번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행 9번은 뭐예요?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예, 이거 처음 한 번 해봤고, 이거 하면 여러분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 예, 각자 수행 8번과 9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뭔가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엔터를 세 번 딱 치면은 우리가 두 개 등록한 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계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확인. 자산 코드 2002. 자산에다가 승용 7466. 이렇게 하셨겠죠? 취득일 2026 0925. 예. 그 다음에 정액이니까 여기를 눌러서 1번 하면 여기가 정액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내용 연수 5니까 여기다가 5 하면 되죠. 5. 그 다음에 신규 취득 2,750만 원. 예, 여기다 2,750만 원이죠. 예. 왜 2,500이 아니고 2,750인지 아시죠? 예, 2,500만 원은 공급가액 차값이고 250만 원은 부가세예요. 이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7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승용차를 안 사고 화물차를 샀다면 화물차는 신규 취득 증가가 공급가액만 쓰는 거예요. 자, 경비국은 800번대 이렇게 하시고 여기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가 183만 3,333원 이렇게 나오면 잘 등록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러 가는 거 아시죠? 전체 메뉴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예, 코드 번호 102번, 차량 번호 25 5에 7466 해가지고 입력했죠. 차종은 그랜저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을 거고요. 회사 사용.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물음표 단추를 딱 눌렀죠. 7466 선택해 줬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여기 6번까지 딱 작성이 됩니다. 예, 기초 주행거리에다가 5하고 엔터 치고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 한 다음에 여기 10번에다가 보험 기간 넣어주면 돼요. 2016 0925부터 2027 0925다. 이렇게 하면 업무용 자동차. 예.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이나 업무용 수용차 등록 이런 것은 이렇게 수월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뭐 잘 안 되신 분 있나요? 자, 잘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제 유형의 두 건의 세금 계산서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불공은 좀 복잡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전산에서는 다 알아서 기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수작업으로 가서 방문 신고, 종이에 신고할 때는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공제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많이 틀려요. 이걸 모르면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보세요. 자, 7월부터 9월입니다. 우리 과세기간은 7월부터 9월 전표만 지금 입력하고 있어요. 이게 예정 과세 기간이에요.
자, 정기신고로 작성을 하시는데 저처럼 저장이 되어 있다. 불러오겠느냐 하면은요. 아니요 해야 방금 입력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작성합니다. 만약에 예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새로 불러오기 여기 눌러서 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입 거래를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불공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7번에 이렇게 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써야 돼요. 17번. 그래서 2,535만 원 이게 뭐냐면은 2,500원 그랜저 차값이고 35만 원은 액자 값이에요. 그래서 2,535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25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7번에만 넣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합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액자 산 것은 일반 매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10번에 여기 지금 35만 원짜리가 고 액자 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랜저 산 것은 고정자산이죠. 그랜저는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12번에도 들어가야 돼요. 왜 2,620만 원이냐면요. 이 앞에서 우리가 관리부에서 쓸 컴퓨터 120만 원에 산 게 하나 있어요. 그 120만 원에다가 지금 그랜저 2,500에 샀으니까 2,620만 원이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죠. 그 옆에 세액이 262만 원. 자, 왜 복잡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불공으로 입력한 것은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여기에도 포함을 시켜라 이겁니다. 여기에도 포함을 시키고 밑에 17번에 따로 또 기록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차감계라는 말이 있죠. 차감계. 16 빼기 17. 자, 그러면 16이라는 항목은 뭐냐? 16이라는 항목은 보면은요. 합계인데 10 빼기 11, 네, 10에서 그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한 것은 세금을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빼는 거고 그 다음에 12 고정자산 매입 더하고 13 애정신고 누락분 더하고 1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더하고 15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다 더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매입세액을 전부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빼주는 거고. 네. 그래서 요 16번은 합계예요. 이 합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따로 기입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16 빼기 17. 이게 그 얘기. 그래서 18번에 있는 나에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18번에 나에 있는 이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요 매입세액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무서에 방문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할 때는요. 요걸 미리 종이에다가 빈 종이에다 다 계산해 가지고 맞춰 본 다음에 딱 써야 됩니다. 단번에 처음에 그냥 쓰면은 막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쓰고 아주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빈 종이에다가 쫙 써가지고 맞춰 본 다음에 여기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요, 다 알아서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요 유형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예.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 없이도 다 부가세 신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예. 거래 건이 굵직굵직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 세금 계산서 한 달에 한 개, 두 개 정도.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해도 뭐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 그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램 같은 거 안 써도 되죠. 잘 적어 놨다가 방문해 가지고 방문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어떻게 기입되는지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메뉴로 나가셔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요거.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십시오. 7월부터 9월로도 작성을 합니다. 잘 반영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어야죠. 두 개 다 전자니까 여기 전자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자동차 2,500만 원짜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황태자 펜시 35만 원짜리가 있어야죠. 요게 접대하려고 액자 산 거고 요거는 그랜저 산 거니까. 잘 반영돼 있죠. 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불공거래는 여기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속 서류가 또 필요한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사유별로 작성이 돼요. 사유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사유별로 기영업용 승용차 판매 2,500에 250만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기업 업무 추진비 하면 여러분은 접대비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옛날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냥 접대비, 접대비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접대비라는 표현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하면 우리가 과거의 접대비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비용으로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게 판매 있었다 이거죠. 35만 원에 3만 5천 원. 이렇게요. 네. 불공제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되죠. 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54 불공하고 나서 여기 사유를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네. 다시 올바르게 선택하고 선택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네. 유형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유형을 바꿨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은요, 이 전표를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 와서 자동 반영이 안 되니까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불러오기. 예, 그래야 바뀌어진 전표 내용을 다시 불러오니까 한번 작성이 된 것이 스스로 이렇게 화면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조회를 한번 누르거나 여기 위에 있는 조회 단추 여기 위에 조회 단추 있죠? 화면을 한번 바꿔보는 게 요 조회예요. 조회를 한번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작성을 하거나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 FAT 1급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에 여기까지만 문제를 냅니다만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세무 서식을 한번 보실래요?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이 세무 서식으로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서식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예, 우리 회사 기본적인 사항 위에 있고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사유별로. 예, 이렇게 아까 조회에 있던 화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해당 칸을 잘 채워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탭이 말이죠. 3개가 더 있어요. 3번 하면은 안분계산, 4번 하면은 정산, 5번 하면은 재계산. 그래. 이 불공제가 이게 결국에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다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뭐냐면 여기 안분계산이 있죠? 여기 정산이 있죠? 여기 재계산이 있죠? 예. 여기에 반영을 하려면은 계산은 여기 안분계산은 여기서 한 것이 안분계산으로, 그다음에 정산은 여기서 해가지고 와야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재계산은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여기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불공제 건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다룬 것처럼 요렇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안분 계산이나 정산, 또 안분이나 정산을 했으면 재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 정산과 재계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공통 매입세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있잖아요. 공통 매입세액.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액에 있는 경우는 제대로 신고하려면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실무자들에게 좀 물어보면은요, 이거 안분계산하는 아, 신고할 때 안분계산 한 번 하고 그 뒤에 정산이나 재계산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신고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해줘야 됩니다. 안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냉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냉장고가 딱 구분이 되면은 채소 관련된 거다. 그럼 매입세 불공으로 해서 안 받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음료수 보관용 냉장고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딱 받으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머리 아픈 게 뭐냐면 냉장고가 엄청 큰 시설인데 한쪽 벽면 다 차지하는 한 1,000만 원짜리 냉장고인데, 예, 거기에는 채소도 넣는 칸이 있고, 예, 음료수 넣는 칸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다용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예, 거기에 과세제와 또 면세제와가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받지 말아야 되고 일부는 매입세 받아야 되고, 그럼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 그 가게의 매출액을 가지고 안분계산해요. 예, 매출액. 만약에 마트다 그러면 그 마트에서 과세 매출, 그 과세 기간에 과세 매출이 6천만 원, 면세 매출이 4천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봐요. 세 달에 1억 원어치. 예, 너무 적게 팔았나요?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6대 4죠. 6대 4. 그래서 그 냉장고의 매입세액을 6대 4로 안분합니다. 만약에 냉장고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하면은 60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40만 원 안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안분 계산이에요. 매출액으로 안분한다. 자, 그런데 정산은 뭐냐? 예정 때 7월 달에 매입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정산은 확정 때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분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안분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3개월치 데이터로는 6대 4였지만 6개월치 데이터로 보면 매출액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 6개월치 보니까 5대 5가 됐어요. 5대 5. 과세하고 면세가 반반이야, 딱. 그러면 매입세 공제 60만 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50만 원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산을 해요. 정산을. 자, 그러면 정산하면 끝났느냐? 재계산도 해야 됩니다. 자, 재계산은 왜 해야 되느냐? 이 냉장고는 비품이니까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 기간이 길잖아요. 사용 기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감가상각 자산은 이 안분 계산에서는 재계산에서는 2년간 합니다. 2년간. 그 냉장고를 2년간 확정 신고 때마다 재계산을 해줘요. 6개월 단위로. 네. 왜냐하면 변동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 비율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변동 비율에 맞추어서 또 재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가 안분 계산하고 또 확정때 정산하고 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확정 신고 때마다 또 재계산하고 건물은 10년간 재계산해야 되고 건물 제외한 고정 자산은 나머지는 2년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규정대로 법대로 다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런데 FAT 1급은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예, 그냥 뭐만 나와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여 밑에 있는 것은 출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이것의 불공제 사유가 뭐다 하는 것만 정확히 선택하는 단계만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공통 매입세액의 경우에 이러한 작업들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실무적으로 가면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TAT 2급 가면은 이거 다 실습을 하죠. 문제가 나와요. 안분, 정산, 재계산이 이 위의 급수에는 요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불공제 유형으로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며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사유별로 정확히 나타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으면은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수정을 하거나 지우고 새로 작성을 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수행 10번. 수행 10번. 자, 우리가 매입 유형을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시간에 51번, 53번 유형했고요. 지금 오늘 1교시에 54번 불공제 유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제 범위에서 하나 남은 게 57이 남아 있어요. 바로 요게 57입니다. 자, 수행 10번을 보시면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이거예요. 네. 신용카드 매입이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에요. 그게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구입한 건데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매입세 공제되면은 당연히 공제받아야죠. 공제받으려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만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 중에서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제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57 카과 또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매입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마우스를 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관련성이 없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할까요? 자, 카드 전표의 거래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입니다. 자, 매입 매주 전표 날짜를 9월 30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이 57이에요.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매출할 때 17번 입력할 때 카드사 물어봤죠? 예. 매입에서 57 하면 카드사를 물어봐요. 자, 물음표 단추 딱 누르시고요. 예, 보니까 무슨 카드를 썼냐면은 신한카드 썼네요. 예. 또 우리 매입 카드 신한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는. 네, 그래서 확인. 네, 품명에다가 마우스라고 써면 되겠죠? 마우스. 수량 단가는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요. 여러분 공급가액에다가 꼭 합계 입력하세요. 합계. 공급 대가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66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60만 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60만 원에 6만 원 됐죠? 거래처는 자, 거래처는 그 현웅 컴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신한카드라고 해야 됩니까? 현웅 컴나라라고 해야 돼. 예. 거래처는 여기는 현웅 컴나라예요. 회계상 거래처가 신한카드고 여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마우스 거래를 어디서 했느냐 이런 거래. 그 거래처예요, 이거. 현웅 컴나라에서 했다. 이 카드를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곳이 현웅컴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여기 현웅컴나라 돼야 돼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해 주시면 될 거예요. 4번 카드 거래니까. 자, 우리가 매출을 입력할 때 17번 매출로 하면은 카드 매출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카드사였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환경 설정에. 그런데 매입 있잖아요. 57 카과로 매입을 하면은 미지급금 하면서 카드사로 거래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카드로요.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걸 산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맞아요. 예. 그리고 미지급금은 현금 컴나라를 거래처로 하면 안 돼요. 신한카드가 거래처가 맞습니다. 신한카드에다가 결제일 날 우리가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66만 원의 거래처는 신한카드 맞는 겁니다. 이 신한카드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아까 우리가 카과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법인카드가 신한카드였다라고 아까 선택을 해줬거든요. 그게 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차변의 상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 자, 우리는 마우스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3일 패션은 옷을 파는 회사예요. 옷 파는 회사. 그러면 이 마우스는 왜 샀느냐? 광고 목적으로 샀어요.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계정 과목에 광고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833 광고 선전비. 833번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57번 카드 과세 거래였어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게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거 세금계산서가 아닌데 궁금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가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시 작성해야 반영이 됩니다.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요. 여기 매입세액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5번을 보시게 되면은 60만 원에 6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마우스상. 근데 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하면은 이게 신용카드로 매입한 건지 뭐 그 밖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세부 명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15번에 있는 세액난 6만 원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표가 나와요. 이렇게 팝업창. 거기 44번의 구분이 뭐냐면은 신용 매출전표 수치.
일반 이렇게 돼 있네요. 슬롯이 일반. 자, 신용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그런데 일반 거래다. 일반. 그런데 그 밑에 4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런데 고정자산을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반 거래, 밑에 거는 고정 거래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취에서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10번, 12번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고정자산 매입 같은 건 뭐예요? 신용카드로 만약에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우스는 비용 처리했잖아요.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컴퓨터를 사고 비품 처리했다. 그러면 그건 고정자산이니까 45번에 들어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의제 매입세 아직 FAT 1급에서는 안 나와요. 의제 매입세액은 식당 같은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 식당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사업하는 사람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이런 등등의 매입세액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칭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고요. 우리 FAT 1급, 뭐 TAT 2급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은 44, 45, 46번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다루어집니다. 근데 FAT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이 안 나와요. 의제 매입세액이 안 나오고 요 두 개만 나올 거예요. 44 아니면 45번으로. 자, 그래서 명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명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속 서류가 뭐가 있겠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수령금액 합계표 요것도 제출해야 돼.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한번 볼까요? 클릭해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보세요. 네,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현웅컵 나라에서 60만 원에 6만 원짜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부가세 서식으로 아니 저 세무 서식으로 보려면 위에 인쇄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해가지고 위에는 우리 회사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이렇게 지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서류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라고 그래요. 부속 서류.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데는 이런 종류의 부속 서류들이 있고 맨 앞장에 붙는 게 신고서예요. 그래서 맨 앞에 붙는 게 신고서.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그러고 그 신고서 뒤에 붙이는 서류를 부속 서류. 그래서 우리가 부속 서류 지금 5개를 해봤어요. FAT 1급은 요 5개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한다. 네.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